쿠팡이 미국 뉴욕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첫날 공모가 $35에서 약 41.5% 오른 49.52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김범석 쿠팡 의사회 의장은 혁신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친환경 배송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과연 쿠팡은 아마존에 버금가는 유통 공룡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이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엄청난 비판, 쑥덕거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상장이라는 거를 달성을 해냈는데 어떻게 보세요? 피터 틸이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투자자들의 가슴을 가장 불태우는 한마디의 단어가 있는데 모노폴리다. 내가 이 시장을 다른 모든 기업들을 잡아먹고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쿠팡이 우리나라 한국의 리테일,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라든가 이마트라든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롯데쇼핑이라든가 또는 마켓컬리라든가 위메프 같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모두 압살하고 독점적 기업이 된다면 그 밸류에이션은 또 나올 수 있죠. 과연 유통이 모노폴리 또는 과정까지도 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믿지 않으신 건 믿음이 부족하신 거고요. 근데 지금은 돈이 굉장히 싸지고 이자율도 굉장히 낮으며 판이 흔들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추세 추종 학파, 모멘텀 학파가 압도적인 대세이니 이 과정에서 또 쿠팡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조달하잖아요. 그걸로 한국 시장에서 치킨 게임을 벌여서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아냐라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들은 오케이 당신 말 맞아라고 돈을 태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공모 희망가를 높인 거는 어찌 보면 미국의 아마존을 떠올린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미국. 그렇죠. The Dawn delivery service, the same-day delivery service against millions of items, guaranteed nationwide. Even packaging, Andrew, we've been able to eliminate, additional box packaging on 75% of our shipments because of our end-to-end integration.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폭이 심한 장에는 가치주와 성장주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됩니까? 네, 일단 성장주라는 것은 눈 덮인 겨울 벌판에 핀 꽃과 같은 격이다. 그 나무들은 얼어 죽었는지 아니면 봄에 이 나무가 다시 새싹을 피울지 자신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벌판은 제가 불황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시장에 꽃이 하나 펴 있다. 이 나무는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굉장히 희소합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쓰는 비유가 바로 물과 다이아몬드의 비유입니다. 우리 이틀만 물을 안 먹어도 죽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탈수증으로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그딴 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물은 물처럼 쓰고 다이아몬드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집니다. 희소해서 그래요. 그렇죠. 물은 정말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흔해요. 반대로 다이아몬드는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순수한 탄소가 결정화된 거니까 비싸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주식시장에 하자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지만 왜 그걸 시장에선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을 더 사고 싶어 한달이 나는가? 간단하잖아요. 대체제가 없다. 종목을 고를 때는 좀 미래 성장 전망이 있는 회사를 골라야지 싸다고 아무거나 사면 돼? 반대로 가치주. 눈 덮인 벌판에 지금 싹도 못 나오고 있고 얼어붙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 그러나 봄이 왔어요. 전부 보이겠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폈던 꽃이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결국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등 경제 전체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돈들이 돌기 시작하고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새싹이 움트는 봄이 오는 순간 그중에서 싼 기업이 최고예요. 중요한 건 잘 대응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게임이라면 반반 섞어치기가 최고다. 그러니까 몰빵 투자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반대편에 포스코도 안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시장이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뜨거운 감자가 바로 전직 직장인 국민연금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0일 가까이 주식을 내다 팔고 있고요. 오죽하면 이 개미 투자자들이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수십조 더 팔아야 된다 이런 우려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국민연금 자산이 확보되면 이것도 결국 우리의 노후 자금이니까 그렇죠. 뭐 조삼모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2018년에 트라우마가 커서 그래요. 15%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때 20%를 가지고 있다가 주가 폭락을 맞았어요.
기억나시죠? 2018년 2,600포인트가 연말 1,800포인트로 끝난 거. 그리고 2018년 국민연금 전체 자산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마이너스 0.9%였어요. 이게 국민연금 역사상 최악의 수익률이거든요. 자, 그 매를 맞을 때는 주식 다 들고 있다가 두들겨 맞은 거에 대해서 아무도 옹호 안 해주다가 지금 반대로 똑같은 비유에 불과합니다. 15% 목표인데 20% 들고 있다가 만약 두들겨 맞으면 시장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는 또 보호해 주실 거냐는 거죠. 자꾸 연금을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게 연금에 계시는 운용 멤버들은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운용하는 사람들이고 목표를 더 잘 수행하느냐를 가지고서 인센티브도 받고 아니면 혼도 나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게임의 룰을 확 바꾸면서 넌 이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제도를 바꿔주셔야 되고 그 제도를 바꿀 사람은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님이거든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님한테 가서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세종시를 가야지 왜 전주 가서 전주에 갈 그러냐고요. 일이 아니다 이거죠. 닭똥 냄새 맡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연금 직원들한테 박사님의 이 전 직장에 대한 애착 느껴지고요. 주식이 거의 우리의 일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뭐라도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세종시를 안 가고 일단은 국민연금 쪽으로 찾아가서 과거에 투자하시면서 한두 종목 이렇게 베팅해가지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되셨냐라는 거죠.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첫 번째 세력이 뭐냐면요. 추세 추종 세력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회사들을 성공을 하면 100배 주식이 돼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잘 가고 있는 회사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믿으시면 그 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속 그 회사가 잘 되기를 관리도 하고 뉴스도 플로우도 하시면 돼요. 자, 다른 한편에 어떤 세력이 있냐면 평균 회귀 세력이 있어요. 평균보다 저평가돼 있고 내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을 사서 시장이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 양대 진영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철학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럼 제가 묻는 거죠, 여러분한테. 우리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뷰, 관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그렇게 화가 날 일은 좀 그러니까 적지 않겠는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해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누가 맞다고 저는 몰라요. 그걸 알 수 있으면 전 이미 그죠? 돈 많이 벌어서 은퇴했지. 우리 별로 출연료도 얼마 안 주시는데요.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겠어요? 명성을 얻으셨잖아요. 자기 비하가 그렇게 욕을 하다니. 그 불안에 대해서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요새 증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얘기가 많이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냥 편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을 한쪽에 베팅하는 거는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20대에는 돈 빌려 투자하다가 정말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마님이 아셨으면 절대 결혼 안 하셨을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인데 정말 귀한 종잣돈이 네. 하루에 20% 올랐다 하루에 20% 빠지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밤에 잠을 못 잤다. 이걸 저희들은 베개 테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베개에 머리를 딱 뗐는데 오늘 내 계좌가 생각나더라 자꾸. 그러면 지금 투자는 위험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제 주변에 정말 부자가 된 친구들은 공통점이 특성이 잘 자요. 무던한 친구들이 주식 잘합니다. 샀으면 그거 잊어버려야지. 내가 돈 필요할 때 쳐다보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판단해서 샀으면 됐지. 뭘 봐. 저희 주변 선배도 계좌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팔았는데 주식 삼성전자가 이틀 새 몇 %가 올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틀 새가 아니고 이제 2년 새 정도로 예를 바꾸죠. 제가 베팅을 했던 자산의 가격이 그렇게 출렁거리는 것에 제가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초조감과 압박감 때문에 회사에서 일도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눠야죠. 어떻게 나누냐? 간단합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나누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계좌를 열어봤더니 한국 주식에 투자해놓은 건 3천만 원이 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놓은 건 7천만 원이 됐다. 예를 들어서 환율도 급등하고 거기 금리도 잘 줘서.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국민연금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리밸런싱. 미국 달러 자산을 차익 실현 2천만 원 해서 지금 폭락한 한국 주식 2천만 원 저가 매수 물타기. 또 언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한 자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또 저희 중요한 주제가 있을 때 또 모시겠습니다. 한번
나와서 또 자세한 얘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